사사건건 플러스 백성문 변호사, 최진범 교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직접 지켜본 북한 주민들은 이 시대의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 주민들 눈에 보인 정상회담 궁금한 게 많습니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데일리 NK의 강미진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전에도 한번 저희 출연하셔서 네. 북한 주민들과 통화한 내용 들려주셨는데 어때요? 뭐라 그래요? 요즘 들어보시면. 일단 1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좀 줌줌해졌으니까 왜 이렇게 전진이 없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이러다가 진전이 없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3차 회담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했잖아요. 또 한국 방문단이 올라가고 하니까 하긴 하는구나 이러면서 뭐 기대는 많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다 모르니까. 네. 네. 사실 저는 이번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과거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정상 간의 회담만 하고 주민과의 접촉은 거의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뭐 15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또 수산물 식당에 가서 직접 주민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경우에 사실 이제 주민들이 이제 남측의 정상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르게 좀 고개도 숙이고 하는 그런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보통 받아들이나요? 일단 뭐 국경 지역 주민들은 조금 반응이 네. 그냥 미지근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국경 지역 사람들은 외부 정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라든가 그런 걸 좀 더 인식이 빠르고 하지만 평양 주민들은 신기하겠죠. 이제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한테 이제 허리 굽혀서 인사를 했다. 이거는 뭐 평양 시민들한테는 충격적인.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평양 시민들 정도 되면 우리 드라마도 이렇게 몰래 많이 보고 우리 정서를 상당히 이해한다면서요. 많이 보고는 있죠. 그런데 네. 구체적으로 뭐 민주화나 이런 의식보다 그냥 드라마 속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국경 지역은 중국과 외부와의 통화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네. 의식의 변화는 확실히 빠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우리가 보면 너무 당연한 네. 건데 뭐 90도 인사를 한다든지 또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뭐 길에서 환영해주는 북한 주민들에게 악수를 청한다든지 북한 주민들의 반응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북한 주민들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 대통령이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찾았을 때인데요. 네. 사실은 저 장면은 매우 누가 봐도 어색해 보이는데 우리도 대통령 길에서 만나면 좀 어색하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이에게도 말을 걸었고요. 네. 네. 북한 주민들에겐 참 황당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물론 저희가 볼 때는 뭐 많이 준비된, 동원된 주민들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민들 중에도 상당히 좀 미리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랬을 것 같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일단은 북한 주민들은 평양시 주민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저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뭐 주의 한두 마디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네. 저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을 때 기다리는 분이 있었어요, 줄을 서서. 네네. 근데 저기를 그렇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만약에 식사를 하려면 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정부가 요청했던 건 예. 평양 시민들이 그냥 편하게 와서 우리로 따지면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데를 원했지만 저기가 정말 그런 곳입니까? 그렇죠. 대동강 수산물 이제 관련한 그런 식당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식당들은 일반 주민들이 흔히 갑니다. 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북한 생활이 좀 나아지고 있잖아요. 네. 2010년대 들어서서는 일반 주민들이 거의 이제 상류층 생활을 평양시 주민들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평양시 주민들은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근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옥류관의 냉면 한 그릇이 너무 비싸서 네. 먹기가 힘들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옥류관 가보셨어요? 네, 저는 옥류관에 가봤습니다. 네. 네, 평양에 옥류- 사시지 않으셨죠, 네, 원래는? 평양은 아닌데 제가 14살 때 이제 평양을 간 네.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평양의 옥류관은 모든 이제 해외 사람들이든 국내 사람들은 평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필수 코스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옥류관 냉면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네. 일부에서는 그래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식당 규모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번에 네, 보니까 1,500 수천 명이, 석을. 네. 네. 1,500석. 보통 이제 평양을 가면 사실 뭐 거의 기승전 옥류관이잖아요. 네. 모든 분들이 결국 옥류관에서 한 번씩 만찬을 하고 하는데 네. 평양 시민들이 정말 많이 다니긴 하나요? 냉면이 그렇죠. 그만큼 평양에서 인기가 많아요. 일단은 평양에서만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냉면이나 온면 이제 국수를 많이 좋아합니다. 북한에서는 국수가 장수의 음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게 평양냉면도 뭐 맛있어서 먹는 겁니까? 아니면 저렴해서 먹는 겁니까? 맛도 있습니다. 네. 함흥냉면 더 먹습니까? 평양냉면 더 먹습니까? 평양냉면은 평양에서만 생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함흥냉면은 전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는 함흥냉면이 더 많은 거죠. 그렇군요. 우리 쪽에서 먹는 함흥냉면하고 북에서 먹는 함흥냉면하고 그렇죠. 면발 비슷한가요? 한국에서 보는 함흥냉면은 비빔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사실 이게 좀 아닙니다. 자극적이죠? 네,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맛이 다릅니다. 아, 맞다. 네. 평양냉면은 저도 개성에서 먹어봤는데, 네. 또 이제 뭐, 마포에서도 먹어보고요. 네.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제 그렇죠. 경우는. 네. 아니 근데 그 평양냉면이 비슷하긴 한데 모밀이 아마 좀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 네.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송이버섯 좀 볼까요?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송이버섯 사진입니다. 우리 고령의 이산가족 4천여 명의 가족에게 전달됐는데, 당연히 북한 주민들도 먹기 힘들겠죠. 우리도 먹기 힘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저도 이제 송이 채취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송이가 이제 소나무 숲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송이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송이 딸 때는 아예 산에가 붙어서 살아요. 아예 새벽부터. 근데 1등품짜리를 뽑으려면 정말 보이지 않을 때, 네. 그 이깔 잎을 딱 쓰고 올라올 때 이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송이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서는 저게 거의 1등품이나 그러겠죠. 2등품 가기 전 그거잖아요. 근데 그 1등품, 2등품, 상등품 또 하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3등부터 하품은 주민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1등품, 2등품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팔아서 대신에 이제 우대상품을 받는 거죠. 쌀이라든가 밀가루 이렇게. 그럼 저것도 우리나라에 이제 보냈잖아요, 김정은 네. 위원장이. 그럼 저것도 주민들한테 일부 사서 다른 걸로 보상해주고 가지고 그렇죠. 네. 네. 아니, 그게 궁금했어요. 네. 2톤인가요? 이번에 네, 2톤이죠. 네. 네. 그거 어떻게 다 먹는데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2톤 정도는 뭐 네. 그리 힘든 수량은 아닙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평양 인근에서만 합니까? 아니요, 전국으로 전국으로 다 다 하죠. 합니까? 네. 네. 그리고 송이가 좋은 게 함경북도가 송이가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도된 것 따르면 네. 이게 칠보산 송이일 거다 이런 네, 추측이 그렇죠. 있거든요. 함경북도니까요. 그럼 전부 다 2톤은 칠보산에서 네. 나온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날씨가 이제 북부로 올라오면서 기온이 좀 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송이 이게 할 때도 함경북도 쪽에서는 거의 1, 2등품짜리가 더 수량이 많이 나갔고요. 아래서는 좀 적게 나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준비됐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카퍼레이드 할 때 북한 주민들이 뭐라고 외치나 봤더니 일률적으로 조국 통일이라고 외쳤어요. 네. 저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저거는 뭐 개인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제 지시를 준 것 같고요. 조직적으로 네. 네. 조국 통일이라고 외치자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렇게 하고 일단 뭐 예전에는 뭐 환영 뭐 이렇게만 했었는데 조국 통일한다는 거는 우리가 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높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요. 지금 보시면 좀 이렇게 막 환호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인 것 같거든요. 네네. 뭐 좀 나이 든 분들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럼 저렇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환호하는 분들도 네.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뽑나요? 지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구역을 이제 줍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몇 인민반 아니면 어느 기업소 이렇게 구간을 주면 그 구간을 메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남으면 일부 주민들은 안 나와도 되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나가라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기업소는 대부분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뒤쪽으로 아마 설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뭐 북한이 북핵 개발하고 또 지난 정부에서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하고 이러면서 남북 관계도 안 좋아지고 네.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요. 네. 연일 뭐 타도해야 할 대상이 되고, 네. 우리 정부 마찬가지고. 네. 지금 1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죠. 사실 우리도 정말 이 변화된 게 믿기 네. 어려운데 북한 주민들은 정보도 많이 통제돼 있는데
1년 전까지 타도해야 할 대상의 국가의 원수가 왔는데 네. 지금 막 나와서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 속마음은 어떨까요? 대부분 주민들은 그냥 통일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은 이제 세계 수준에 올랐다는 거는 일반 어린 소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전에 표현을 못하고 있던 거는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고 단속하고 했기 때문에 못한 거지. 지금은 정부 자체가 이제 환영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정말 핵을 갖고 있는 것이 북한한테 도움이 된다고 북한 주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보에서 이렇게 너무 쪼이니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 핵이 없으면 미국이 우리를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불과 1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올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 이전까지는 네. 핵을 통한 강성 대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제를 대국으로 가자. 네. 경제를 성장시키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북한 주민들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수직 구도잖아요. 중앙에서 하부까지는 수직 구도입니다. 이제 평적인 구도가 없기 때문에 구호에도 있잖아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네. 이것처럼 위에서 결심만 하면 오늘이라도 통일이라도 뭐 우리 왔다 갔다 하자면 다 하는 거고 못 나간다면 그대로 또 못 하는 거고 네. 그 지시를 따를 뿐이죠. 알겠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 앞에 네. 그 화면 있습니까? 있군요.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네. 이거 저기 지금 15만 명이나 네, 맞아요. 했는데 당연히 저기도 자발적 참석이라 저것도 역시 네, 조직적으로. 조직적으로 공헌한 이렇게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몇 명 그렇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채우나요? 그러니까 뭐 A, B, C, D 이렇게 그 1, 2, 3, 4 호수로 쭉 내려가잖아요. 이제 네. 그 구간별로 인민발이라든가 기업소라든가 대학가를 이렇게 분담을 줍니다. 그러면 그 좌석을 다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다 저쪽에 나가야 되는 거죠. 동원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동원된 적은 없고 저기서 축구 경기를 구경한 적은 능라도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네. 축구 경기를. 네. 네. 저는 근데 박수 치는 장면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 번 박수가 나왔는데 네. 저게 정말 진심에서 쳤을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정말 김정은 의원이 그런 부탁을 했잖아요. 열렬하게 환원해 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네. 그 지시에 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발언에 감동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와서 연설을 한다는 건 북한 주민들한테 아주 충격적인 그런 저희한테도 얘기거든요. 충격적입니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쩌면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더 이제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네. 주민들이 좀 더 진심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북한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느냐. 저희가 남북교류 협력단이랑 저희 취재진이 2달 전에 북한을 갔었는데 남북교류 사업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이제 거리 인터뷰하듯이 북한 주민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봤어요. 네.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어피언입니다. 몇 학년이에요? 2학년. 2학년. 안녕. 어른들도 자녀들 이야기를 꺼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몇 살이에요? 4살. 학교는 그러면 가요, 이제? 김정식 타가서. 아, 타가서, 주 타가서? 아기를 낳으면 출산 휴가라 그러나요? 휴대폰 그거 어떻게 되나요? 저 주고. 6살. 6달 동안. 그러면 이제 전엔 2달. 출생 전에 2달. 류양산 인근 향산 호텔에서 근무하며 평양에 있는 가족들과는 주말에만 만난다는 이 직원은 말하는 거 보면 우리들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키가 크고 꼭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기 계시니까 평양이 되계시면 따님은 주 타가소에 계신가요? 주 타가소에. 주말에 일요일에 보시는 거예요? 일주일씩 아예 못 보면은 또 어떨 때는 보고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기회를 신경 기억하죠. 그렇지. 북한 아버지도 뭐 사실 다 똑같은 거죠. 저 구구절날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 그 대집단 체조에 딸이 선발됐다는 것도 자랑했는데요. 한국 와서 봤어요. 꼭 봐서 보고 싶네요. 위험한 아이가 팀질 쫙 하는 거. 실력기 하고 재능도 키우고. 저희 아들은 3단 뛰기까지 해요. 3단 뛰기. 비쌌는데. 18살. 10살이 하지고.
대학 다니는 아들 둘을 뒀다는 남성은 부하들의 결혼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이젠 장가갈 나이가 됐으니까. 여기서 몇 살에 장가가요? 우리는 여기 29, 여기 29, 30살까지 되고, 남자들은. 그럼 여기 결혼할 때는 결혼식은 어디서 해요? 집에서. 요즘 북한의 젊은이들은 자유연애를 한다지만 아들 배우자만큼은 직접 찾아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네. 부모들끼리 만나서 다 호상, 합의를 보고, 진짜 이차지 우리는. 부모가 딱 정해졌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 안 듣는 게 그 자식이 아니죠. 통일이 되면 제주도 가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통일이 되시면 구경하러 가면 어디 가고 싶어요? 제주도에 얘기도, 제주도 가고 싶으세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은 저희 취재진들 입장에서 우리가 물어보는데 답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럼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 주민들한테 당국이 그걸 통제를 안 한다는 거죠. 네. 일전에 제가 북한 주민하고 들은 이야기인데 중앙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겠죠. 중앙에서 지시를 내리는데 사법기관이 인민들하고 당 정권기관하고 분리를 시키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 이런 걸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 마지막에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어디 가고 싶으세요? 북한에 가면 그럼 백두산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느낌인 건가요? 당연히 제주도가? 제주도 가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일단 제주도라고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한반도에 있는 남방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반도의 네. 끝. 네. 우리가 볼 수 없는 남방 가을도 거기서 열린다. 기후도 좀 다를 거고. 네.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북한 대표단들이 혹시 왔을 때 제주도 구경을 갔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속에서 퍼집니다. 그러면 그게 아주 선호의 대상이 네.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북한 주민들하고 자주 통화하시니까 또 재밌는 거 통화가 되면 네네. 저희 또 알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사건건 플러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